어느 날 이분이 저희 의원실에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억울하대요.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국가가 자기 아이를 뺏어갔대요. 하루에 한 10번씩 전화를 합니다. 의원실에. 언제 해줄 거냐, 언제 해줄 거냐. 근데 그 똥통 같은 욕을 받아내는 건 제가 다 하는 일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더 전화를 합니다. 주운주 찾아라, 이 쌍깨 뭐 목 눌러 죽인다부터 시작해서 뭐 도끼로 무슨 뒷대가리 뭐 어쩌고 막. 그 북한의 쌍욕은요 한국 쌍욕은 아름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벌써 9월이 되었네요. 9월 달에는 북한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좀 더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겨울이 올 테니까요. 지금의 따뜻한 가을빛을 많이 즐기시고요. 즐거운 가을과 달리 저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하얗게 입었습니다.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가 국회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예시로 말씀드릴 텐데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와, 저거는 정말 공감이 가고 따뜻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요.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좋은 얘기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센터 정착 지원을 도와주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좋은 삶은 별로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국회에 오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한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희 집단에 네가 스스로 침 뱉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여성들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과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다. 저희는 그렇게 민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 탈북민 편에 서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을 돕기 위한 민원센터니까요.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사연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여성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남성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폭행을 했다고 거짓을 진술한 거예요. 이게 무고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였더라고요. 이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고죄가 나온 여성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저희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였냐면은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와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나 사람이 진심이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남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제 삶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남을 비웃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희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기관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에 돈을 바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어떤 일도 막 하게 되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백화점에서 명품백만 계속 훔친 탈북 여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북한이라는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살다가 자본주의라는 이곳에 오니까 가지게 되는 안 좋은 삐뚤어진 마음들이 빚어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실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사연은 그 엄마의 얘기인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고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의 병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청소를 안 합니다. 모든 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쓰레기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분리를 시킨 거죠. 정부가 와서. 근데 그거를 자기 아이를 뺏어갔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한 10번씩 전화를 합니다. 의원실에. 언제 해줄 거냐, 언제 해줄 거냐. 근데 그 똥통 같은 욕을 받아내는 건 제가 다 하는 일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더 전화를 합니다. 그런 날에는 좀 마음이 센치해지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는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서 울면서 막 뭐 자기 자식을 뭐 정부가 데려갔는데 탈북민을 깔보고 그런다느니 뭐 이거는 무슨 나도 국민인데 뭐 그런 얘기도 다 해요. 막 어디서 듣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게 지금 다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감정을 빼야 되거든요. 정말 로봇처럼 대응해야 됩니다. 그 민원에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전달을 해주는데 그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소연할 시간이면은 이번 달에는 안방을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이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은 거실을 청소하세요. 그러면은 또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시설에 있는지도. 그런 걸 매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완전 이게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국회에서 그만둘 때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연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탈북민 많이 온 건 아닌데 정말 세상에 또라이는 다 왔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때문에 모든 탈북민을 그렇게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과 마음의 병이 있으시면 병부터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을 돌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탈북민이거나 또 그런 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좀 주변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무거운 얘기고 그러면 좀 밝은 얘기로 가보죠. 어떤 밝은 얘기 있냐면요. 저 같은 얘기죠. 시집을 여기서 2번 갔고 아이를 4명을 낳았고 이렇게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2명의 아이를 키웠잖아요. 기저귀 갈 때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유식을 만들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야채도 뭐 브로콜리, 당근, 감자, 시금치 진짜 별걸 다 그때는요. 그런 거 만드는 게 힘든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 한때는 이유식 장사를 할까? 왜냐면은 시중에 파는 이유식이 다 맛이 없었거든요. 먹어보면은 정말 맛없어요. 어떻게 아이 거를 이렇게 만들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시중에 파는 건 안 먹고요. 그러니까 엄마 편하게 좀 시중에 걸 먹이고 싶은데 안 먹고 무조건 제가 한 것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 2 아이를 돌보미 선생님들도 와서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거든요.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이유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기에 대해서 이유식이 레시피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2명을 키우면서 한 2년 동안을 계속 만들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아이 이유식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갈 때 가방 새 거 사줄 때 그런 마음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가방도 찢어져가지고 책이 안 담기는 걸 막 그 밑에 다 끼워가지고 메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매 학기 이렇게 가방을 사주는데 이번 학기는 안 사줬어요. 뭐 보니까 그렇게 낡지가 않아가지고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질려서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옷들도 작아진 것도 있겠지만 거의 새 것 같이 된 거를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려주는 것도 또 와서 가져가라 뭐 고맙다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려수거함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려수거함에 가서 옷을 막 넣고 이불 오래 덮던 거 좀 낡은 것도 버리고 이럴 때면은 내가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예요. 저는 다 겪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탈북 여성 대부분이 음식을 잘합니다. 왜냐면 음식하는 게 즐거워요.
어떤 여자분은요, 집안 안에 종가 제사상을 이 한국 며느리들은 5명이 달라붙어 하는 걸 혼자서 다 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전 부치고 두부 구워내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북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그냥 사다가 하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언니도 대구에 살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궈서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 저희는 사실 안 사 먹어요. 그 언니가 다 보내주고 된장도 담궈 보내주고 저번 날 호박 식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뭐 이거 뭐 5성 호텔에서 주는 식혜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탈북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 만큼 신기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지금 겪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은요 또 다 외제차를 끌고 와요. 어디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지. 저는 외제차는 못 타거든요. 그 대구 언니도 외제차를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죠. 아, 아줌마 출세했다고 북한에 있었으면은 소달구지도 못 몰고 다녔을 텐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말이 되냐고 서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왔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나누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그 고위층의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해병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두 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갔거든요. 근데 이런 군에 보낸 북한 엄마들이 저나 그 고위층의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어보면요 다 군에 갔다 왔어요. 저희 또래의 여성분들은 거의 아들들이 있어서 군에 보내서 전역해 왔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중에 오신 분들도 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용사가 되고 또 기둥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었다면은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 넷을 북한에서 낳았어요. 한 2명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2명을 겨우 살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군에 가서 또 굶어 죽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거든요. 저희 사촌 동생도 제가 82년생이고 사촌 동생이 83년생이었어요. 동생하고 저는 1년 차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누나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이 남자애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저 이름을 불렀어요. 은주야, 은주야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땡땡아, 누나라고 불러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웠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군에 갔는데 한 1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이 성냥개비 만하다는 얘기 북한에서 하거든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말라서. 강령실이라고 해서 강한 영양실 쪽인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엉덩이가 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젓가락 정도 들어가면 괜찮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이게 두 엉덩이 사이가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냐고. 그 정도면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직전 단계에 얘가 집에 온 거예요.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났죠. 장장 죽게 된 목이 성냥개비만 하고 온몸에 그냥 솜털이 뻗시 돋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너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가 표창휴가 나왔대요. 표창휴가는 정말 사단에서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로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뭐 온 집안이 초상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이틀 만에 헌병대가 딱 들이닥친 거예요. 중대장하고 헌병이 왔는데 탈영했다는 거. 사촌 동생이. 북한군은요 탈영하면은 공식적으로 사형입니다. 가마 교양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사형이래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외삼촌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드님은 사형까지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 중대원이 뭐 한 200명인데 100명이 도망갔답니다. 다 탈영한 거예요. 100명이. 그 영양실조로. 100명이 남았는데 그럼 100명 다 죽입니까? 그게 97년, 8년 그리고 99년 이때의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들이 군에 갔는데 10년이 돼도 안 오거든요.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 7년이 됐대요. 가자마자 죽었는데 부모한테 연락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의 실태입니다. 그런 군대에 저도 아이를 보냈겠죠. 북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만 해도 기적인 거가 북한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군에 간 거 같지가 않아요. 일요일이면 전화 오고요. 그리고 부대 개방 행사한다고 가고
또 휴가 나오고 휴가 나오면은 GOP 근무일 때는 일주일씩 휴가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부대를 옮겨서 다른 부대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벌써 들어간 것 같아 내년 4월에 나온대요. 저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들으면 슬퍼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군 생활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른들도 군대가 호텔이냐 막 그런 거. 군대가 호텔은 아니죠. 그런데 예전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저와 우리 아들도 다릅니다. 제가 제 생각을 아들한테 강요하는 순간 우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도 지금 그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군의 내부 상황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든 것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여성들의 희노애락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우리가 피해야 될 탈북민 여성도 있고요. 또 모든 이에게 기감을 주는 탈북민 여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주셨는데요. 사실 탈북민 중에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6명까지 봤거든요. 8명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도 낳고 중국에서도 낳고 한국에서도 낳고 한국에서도 또 2번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낳은 여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사에서 키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온 나라가 함께 키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던 모두가 대한민국 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2편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